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이 꺼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지수체크 8월 4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터키발 금융 불안, 환율 연중 최고치, 미중 무역 분쟁,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참으로 악재가 계속 쏟아졌던 한 주였습니다. 주초에 터키발 금융 불안으로 이제 급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그나마 이제 주 후반에 남북 정상회담이 낙폭을 좀 줄여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악재 뉴스에 따라 짧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증시다. 일단 터키발 금융위기가 우려가 월요일날 급락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목사를 석방해라. 미국 목사를, 그러니까 터키가 그걸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알루미늄과 철강에 부과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터키의 라리아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곳도, 다른 신흥국도 마찬가지다. 뭐 해서 우려가 확산되면서 급락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요. 외국계 증권사 이제 더구나 이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충격을 줬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공급은 과잉이다. 이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요.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한미약품 매도했습니다. 한국 바이오주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근데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리포트는 리포트고 결국 급락이 나왔죠. 이렇게 뭐 반도체 뭐 이렇게 뭐 외부에서도 터지고 뭐 안에서도 터지니까 지수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이 금리가 가장 높으니까 달러가 글로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다루는 힘입니다. 그 글로벌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결제할 때 무역할 때 통화되는 게 사용되는 게 기축통화가 달러죠. 그러니까 그 달러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글로 다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인자를 용납을 잘 안 하는 거죠. 2인자가 나를 위협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뭐 관세도 부과하고 뭐도 하지만 이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융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럼 중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중국이 막 죽는 거죠. 그만큼 기축통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시장의 매수세는 당연히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점검하고 촉진을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가을에 만나기로 했죠. 평양에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그래서 일단은 그 일정 장소 이런 거 협의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제 9월 초까지 경협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거야. 이게 시장에 남은 유일한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에 나온 그 유일한 모멘트 이게 정말 잘 돼서 막 그 우리 4월 5월 경험했잖아. 이게 뭐 이렇게 대형주까지 퍼지고 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시장에 남은 유일한 모멘텀은 이거다. 나머지 재료들은 이제 짧은 단발성 재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한테 다 권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육상 게임을 치면 육상 게임이 뭐 100m 게임도 있고 500m, 1000m, 뭐 2000m, 뭐 계주 뭐 이런 것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이렇게 단거리, 중장거리, 장거리 이렇게 나뉘잖아요. 육상 게임이 수영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은 단거리 게임, 100m 게임만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원래 중장거리 선수, 나는 원래 마라톤 선수였는데 지금 100m 게임만 열린다고 내가 거기 가서 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중장거리 뛰는 사람, 마라톤 선수가 100m 게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게임 뛰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래 이런 거 하셨던 분, 테마주 매매나 단타 매매 하셨던 분은 매매를 하셔도 돼요. 지금은. 근데 그렇지 않았던 대형주 매매, 뭐 가치주 매매, 뭐 스윙 매매 하셨던 분들은 중장기 스윙 매매 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은 쉬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번 이제 새로 만든 코너인데요. 지난주 핵심 업종의 이벤트. 이걸 통해서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쫙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앞으로 요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전체 업종이고요. 빨간색이 올라간 거, 파란색이 떨어진 겁니다. 자, 빨간색 올라간 거 6개뿐이 없죠. 딱 보면 비금속, 통신, 섬유유복, 종이목재, 기계, 건설업.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그죠? 그럼 이거 보시죠. 자, 남북 정상회담 추진으로 비금속, 섬유, 의복, 기계, 건설업이 올라간 겁니다. 뭐 시멘트, 철도 뭐 이런 거 같죠? 그다음에 이제 통신업종 이런 건 이제 가끔씩 나오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약세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종이목재, 통신업 대표적인 내수업종이고요. 그나마 이제 종이업종은 뭐 중국 폐지 수입이 금지가 됐죠. 그래서 중국 폐지가 그 수입이 금지가 되니까 폐지 가격이 급락되니까 만드는 우리나라 제지업종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고, 또 중국에서 종이를 덜 만드니까 수입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제지업종의 수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의약품,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와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매도 리포트 나왔다. 할미약품, 셀트리온 비싸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이런 거 낮다. 그다음에 증권업종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지수가 빠지니까 앞으로 향후 증시 전망이 안 좋으니까 음식료도 이제 오르만큼 올라서 조정받는 거고, 보험업도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습니다. 뭐 철강 금속은 뭐 이제 뭐 쿼터 얘기도 나왔고요. 뭐 철강이나 화학은 그나마 좀 실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빠졌네요. 그죠? 유통업은 내수가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거고. 그래서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 외국인 증권사 매도 리포트가 지배했던 한 주입니다. 그래서 호재에 짧게 반응하고 악재에 민감하게 급락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잘 이해가 가시죠? 이걸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해봤어요. 자, 지난주는 13일부터 17일까지 있었고 이벤트별로 한번 보시죠. 자, 13일날 터키발 금융위기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대부분 하락했고요. 코스닥 하락 종목 보세요. 1140 종목, 1140 종목.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떨어졌다는 거죠. 뭐 떨어진 게 뭐 1, 2%면 다행인데 뭐 4%, 5% 이렇게 많이 빠졌죠. 그나마 이제 13일날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장세에는 14일날 반영이 됐어요. 섬유목, 개성공단이죠, 있죠? 종이목재 이거 있는 거고, 건설, 비철금속 이거 남북 정상회담이죠. 뭐 시멘트 뭐 이런 거. 그리고 15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를 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이거 관련 철도주가 16 이제 갔죠. 목요일날 이제 건설, 비철금속 뭐 이런 거 갔었고, 의류 서프라이즈 났었고, 건설. 2차 전지, 삼성전자 보고서 콘텐츠 3분기 실적 기대감을 올랐는데, 이제 2차 전지나 콘텐츠나 의류 이런 거는 단발성인 거고, 실적 서프라이즈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계속 간 거죠. 여러분 보시면 금요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원격 의료 규제 완화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약품이 갔죠. 더구나 이제 그 녹지잡셀 FDA 승인 나오면서 이제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투심이 의약품에 내게 되면서 이게 단발적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섬유의복, 건설 뭐 이런 거 계속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나온 거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요런 종목으로 갔다. 이제 시장에서 지금 먹히는 모멘텀이 어떤 거다, 이벤트다라는 게 이제 앞에랑 뒤에 보시면 이제 설명이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요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죠. 제가 하락은 언제 끝나는가 계속 말씀드려요. 최소한 하락폭의 50% 이상은 반등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대요. 반등 이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6월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이 됐죠. 그죠? 그래서 하락폭의 50%가 요 정도인데 지금의 수준은 요 정도다. 한 25, 하락폭의 25%? 6월 코스피 한 25%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구나 밑에 거래량을 보면 늘지 않으니까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애가 아픈데 때리니까 훅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6월 코스피 급락분에 대해서 50% 부분까지는 회복 못한 상황이고, 거래대금이 정체되고 향후 주가는 횡보, 추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요걸 이제 3주간의 차트를 보시면 5월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되고요. 외국인 기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특히 이제 무엇보다 7월부터 연기금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연기금이 사줘야 되는데 계속 팔고 있습니다. 포트를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 주체 부재와 거래대금 부족, 그다음에 관망, 주식 비중 축소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전환,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기 전까지는 상승 전환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주 코스닥 현황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돌파가 힘들 거다, 저항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역시 실패했습니다. 급락 나왔고요. 재료를 가진 개별 종목 중심으로 짧은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코스닥 거래 대금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저항대를 돌파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점선 보세요. 계속 계단식 하락이 지속되고 있죠. 자, 이거 이제 3주간 차트인데 보시면 자, 이거 이제 이 차트는 좀 이게 잘못된 부분인데 요거는 어떻게 수정을 하고 자, 외국인 매수 전환은 긍정적이다. 근데 시장에 별다른 재료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그 외국인 기관이 그나마 이제 사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외국인이 좀 사고 있죠. 그나마 이제 돌아섰는데 어쨌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축소되고 있고요. 아직은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개별 테마와 재료 중심의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증시 전략 한번 보시죠. 여러분, 향후 증시전만 제가 이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10년간 글로벌 장기 호황되고 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한국 경제이기 때문에 증시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금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약세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남북 정상회담 효과가 있을 경우는 약간 틀리지만.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략 설명드리면 낙폭 과대 종목 중에 일부 종목이 산발적인 짧은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아직 반등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장기 낙폭 과대 남북 경협주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번 주에 가죠. 중국에서 그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달 이제 방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중국 내부적으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좀 더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일단은 좀 되니까 그거 관련된 거 있고 또 남북 경협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 좀 올랐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이번 주는 좀 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쉴 때 다시 매수 타임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늦으신 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중하신 분, 중장거리, 장거리이신 분은 쉬셔야 된다. 주도업종 나올 때까지. 근데 이제 단타나 이런 거 하신 적급파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은 경협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매매 그리고 철도, 시멘트 요 정도로만 압축해서 4월이나 5월처럼 이렇게 막 퍼지지 않을 거예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26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지수체크 8월 5주차 방송 시작이 되고요. 이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이제 핵심만 짝짝짝 했는데 요런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 길어져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앞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